네, 안녕하세요. 민윤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라즈베리 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참 루스하다가 갑자기 라즈베리 파이로 빠졌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루스를 하면서 하나의 PC에서만 작업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PC, 여기서 말하는 PC라는 것은 OS가 올라가는 모든 아이들, 라즈베리 파이를 포함해서 그런 PC들이 여러 대와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로봇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PC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다수의 디바이스와 연결하는 이야기도 함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영상을 제가 찍고 있는 기준으로는 로스 실전편이 막 들어갔는데 그것과 보조를 좀 맞춰서 진행을 하다가 여기에서 로스2를 설치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로스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그거고요. 현재 라즈베리 파이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제가 지금 라즈베리 파이를 수업용으로 세팅을 해놨단 말이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즈베리 파이에서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라즈베리 파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랑 똑같죠? PC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라즈베리 파이는 이렇게 연결하면 좀 불편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일단 내 책상이요. 갑자기 책상 얘기를 꺼내네요. 제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책상 위에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라즈베리 파이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해요. 그럼 책상이 좁아집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라즈베리 파이가 작은 로봇에 포함되어 있을 때가 많죠. 다시.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로봇이 있으면 로봇 안에 라즈베리 파이가 들어가고 나는 밖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를 달면 불편하죠. 지금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라즈베리 파이 보드가 약해요. 뭐가 약하냐면 이 보드의 측면에 이제 HDMI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USB를 꽂아야 되죠. 이게 불편합니다. 약해요. 보드니까 PCB 보드에 바로 커넥터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다 보면 약해지거나 부러지거나 뭐 이러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방식을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경 설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노력 중인 겁니다. 일단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방식인 거죠. 라즈베리 파이가 있으면 내 P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에서 터미널을 띄우고 싶으면 여기에서 SSH로 터미널로 접근하면 됩니다. 맥 유저들은 터미널을 실행하시고 윈도우 유저들은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는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여기에서 코드를 짜야 된다. 그럼 내 PC에서 VS 코드를 실행하고 여기에서 SSH 익스텐션을 설정해서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남았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새창입니다. 이게 새창을 띄워서 뭐 카메라에서 나오는 영상을 본다든지 할 때 이 새창 띄우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그게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 VNC가 이제 원격 데스크탑 설정인데 이게 원격 데스크탑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바로 코드를 작성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그건 선호하지 않아요. 일단 이 키감이 딜레이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키감이 좀 나쁘죠. 저는 그냥 새창을 띄우는 용도로만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시 정리하면 라즈베리 파이가 있죠. 라즈베리 파이가 있으면 여기에 터미널을 띄우고 싶다. 그러면 내 PC에서 SSH로 터미널을 연결하면 된다. 윈도우 유저들은 명령 프롬프트. 여기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난 여기에서 VS 코드 같은 걸 이용해서 SSH 익스텐션을 설치하면 된다.
여기서 새 창을 띄워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VNC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는 최초로 IP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 나면 나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를 연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최초 한 번 연결하는 것조차도 안 하게 하는 이야기도 환경 설정에서 할 거예요. 자,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이제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회사 같은 데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무료 버전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트 VNC 서버라는 걸 apt 인스톨 명령어로 설치하십니다. 이 터미널은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혹시 정말 자신 없으면 라즈베리 파이를 켜시면 됩니다. 거기에 라즈베리 파이는 켜야죠.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하시면 되는데 현재 저는 이 화면이 뭐냐면 내 노트북에서 원격으로 SSH로 접근을 한 거예요. IP 어드레스를 미리 알아내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RPI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그래서 sudo apt 인스톨 명령어로 타이트 VNC 서버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설치해 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설치하면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요건 그냥 요렇게 엔터키 누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방화벽도 해제하시고요. VNC 서버 붙을 때 보통 5901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해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VNC 서버를 최초로 실행하면 암호를 묻습니다. 암호. 여기에 그러니까 리눅스 암호 말고요. 우분투 암호 말고 VNC 서버용 암호를 묻거든요. 그거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요. 별표 요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커서가 안 움직여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화면상 캡처력이 Y 돼 있는데 여러분들 N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아까 여기 VNC 서버를 내가 켜면서 VNC 서버가 하나 돌거든요. 그거 죽이는 명령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다시 나노 에디터로 루트 홈에 있는 .vnc 폴더 안에 있는 X 스타트업을 편집하셔서 요거 한 줄을 넣어 주십니다. 나가는 건 컨트롤 X 누르고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VNC 서버를 실행하세요. 다시. 그러고 난 다음에 뷰어 설치를 해야 합니다. 뷰어는 여기 요 경로에 가셔서 리모트 리플닷컴에 다운로드해요. 가셔서 자기 OS에 맞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잘렸네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맥, 윈도우, 우분투, 라즈베리 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뉴 커넥션 누르시고 내 라즈베리 파이 IP와 5901 허용을 했죠. 여기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암호를 묻는데 요때 VNC 서버용 암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요 그러니까 실제 내 라즈베리 파이 그 데스크탑에 뜨는 게 아닙니다. VNC가 요걸 띄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터미널을 실행하시면 되는데 요 터미널을 실행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뜨면 여기에 엑소스트 더하기 로컬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 여기 뭐냐면 아까 제가 내가 VNC를 쓰는 이유가 새 창을 띄우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부에서 데스크탑 접근을 허용해 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넘버를 다 이거예요. 다 이건데 한 번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건 뭡니까? 여기까지는 VNC 화면이고요. 요건 제 노트북입니다. 원격으로 접속한 제 노트북이에요. 기억하세요. 여기는 터미널 상으로는 라즈베리 파이고요. 이걸 실행시킨 터미널은 제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나서 엑스포트 명령으로 아까 거기를 출력으로 잡아라라고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출력을 VNC 서버로 연결된 데스크탑에다가 출력을 해라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시계 프로그램이거든요. 시계 프로그램 엑스클락 한번 실행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라즈베리 파이에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를 직접 연결하고 이걸 실행하면 내 모니터에 시계가 뜹니다. 근데 난 지금 이게 SSH로 접근한 터미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실행하면 SSH를 접근한 터미널에서 떠야 하는데 SSH로 접근한 터미널은 새 창이 안 열린다고. 그러면 얘는 어디서 실행되느냐? 원래는 에러가 나죠. 근데 어디서 실행되냐면 여기서 실행되도록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따라 해보죠. 저는 이미 설치가 대부분 다 되어 있어서 그냥 명령만 입력을 해보는 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화면, 이 창은 이 창 자체는 제 PC입니다. 저는 맥을 쓰고 있거든요. 맥을 쓰고 있어서 제 PC이고요. 제 PC의 터미널입니다. 좀 이따가 윈도우 보여드릴게요.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곧 SSH로 제 라즈베리 파이에 접근을 할 거예요. SSH 명령어로 제 라즈베리 파이의 유저 이름이 PW로 제가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IP는 지난 영상에서 ifconfig 명령어로 알아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라즈베리 파이가 접속한 IP 어드레스, 이게 한 공유기여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라즈베리 파이 놔두고 집에 가서 하겠다 그러면 글로벌 IP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 PW 그리고 한 공유기 한 사무실 내에서 나의 라즈베리 파이의 IP가 192.168.0.123이란 말이에요. 들어갑니다. 암호 묻고요.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제 맥일 때 프롬프트예요. 근데 요게 뭡니까? 나의 라즈베리 파이에서의 프롬프트이죠. 라즈베리 파이일 때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뒀거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sudo apt install 명령어로 타이트 vnc 서버를 설치합니다.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네. 그리고 또 sudo apt install 명령어로 xfce4랑 xfce4 다시 네, 요것도 설치를 합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난 다음에 sudo ufw allow 5901 TCP를 허용을 해 줍니다. 아직 VNC 서버를 실행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미 암호 설정을 다 했기 때문에 VNC 서버를 이렇게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실행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걸 내가 어떤 이유로 죽여야겠다, 이 VNC 서버를 하면 보통 kill 명령으로 죽이게 되고요. 가장 먼저 실행된 게 1번이거든요. 그래서 죽이면 됩니다. 2번은 혹시 없나요? 하면 2번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돼요. 네, 없다라고 뜹니다. 자, 이제 설정 파일 편집하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나노 명령어로 VNC 폴더에 있는 X 스타트업, X하고 탭 누르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서 요걸 입력하시면 돼요. 스타트 XFCE4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컨트롤 보이잖아요. 컨트롤 X를 누르면 빠져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다가 뭘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컨트롤 X를 누르면 바꿀래? Y 누르시면 됩니다. Y 뭘로 저장할래인데 본인 원래 이름이 나오거든요. 엔터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해서 나와요. 자, 이제 끝났고요. VNC 서버 아까 죽였잖아요. 다시 실행해야죠. VNC 서버 네, 실행해 두었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라즈베리 파이의 살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구글로 갈게요. 지금 이거는 제 PC에서 실행한 터미널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은 뭐라고요? SSH로 접근한 제 라즈베리 파이고요. 요 웹브라우저는 당연히 제 PC에서의 웹브라우저죠. 제 맥에서의 리모트 리플 VNC 뷰어 네, 하고 들어가면 여기 뜨죠. 리모트 리플 VNC 뷰어 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나한테 맞는 거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맥이어서 이걸 받았고요. 나중에 윈도우를 위해서 이거 받으셔도 됩니다. 미리 눌러놔야지. 네, 자, 이제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서 VNC 서버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제 PC에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했던 요 리모트 리플 요거 지우고 다시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뉴 커넥션 누르고 192.168.0.123 제 라즈베리 파이의 IP 그리고 5901 누르시고 세이브 여기 생성돼 있죠. 더블 클릭 하면 암호를 묻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암호를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요거는 뭐냐면 나의 라즈베리 파이의 암호입니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데스크탑은 VNC가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VNC의 기법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오픈 인 터미널을 누르시면 되는데 터미널 실행만 조금 느려져요. 나중에 이것도 이제 자동화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상태. 요게 지금 나의
맥에서 SSH로 접근한 터미널, 그리고 요게 지금 VNC로 접근한 데스크탑입니다. 여기 자, 이 상태죠. 이제 이 상태에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X 클락이라고 제가 그냥 한번 입력해 볼게요. 아무것도 안 뜨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X 클락이 뭐 하는 거냐면 시계예요, 시계. 아날로그 시계로 동그라미에서 스친 분침 이렇게 따고 지나가는 시계인데, 원래는 실행을 하고 나면 떠야 되거든요. 떠야 되는데 이게 SSH로 접근한 터미널에서는 이게 안 떠요. 새 창이 안 떠요. 예, 되게 쾌적한데 요거 하나가 문제죠. 사실 뭐 원리상 문제일 리는 없고 그냥 그게 특성인 건데,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여기서 입력을 해서 새 창이 떠야 되는 거면 여기 나의 라즈베리 파이 VNC에서 뜨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이 VNC를 그냥 관찰용 새 창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엑소스트 명령을 VNC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엑소스트 명령을 로컬이라고 하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에코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면 요거구나. 요게 안 변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여기에서 엑스포트 명령으로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도 에코 명령으로 디스플레이 변수니까 달러를 붙이고 이렇게 해주면 다르네, 그죠? 여기는 콜론 1.0이고 여기는 콜론 10.0이네요. 달라요. 그래서 강제로 디스플레이를 콜론 붙이셔야 됩니다. 1.0으로 해라 라고 한 거야. 그리고 에코를 보면 이제 요건 괜찮아요. 죄송해요. 에코 디스플레이 안 괜찮아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후다닥 지나갔나요? 네, 엑스포트 디스플레이를 1.0으로 해라라고 잡아줬습니다. 이제 에코 명령으로 다시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보면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출력을 내보내야 되는 디스플레이를 여기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새 창이 떠야 될 게 여기서 전송돼서 여기서 뜨게 되는 거죠.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이걸 좀 줄이고 이렇게 해두고 X 클락 딱 하면 여기에 뜨는 거죠. 별거 뭐 하시는 거지? 별거 아닌데 되게 별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매우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줄 겁니다. 좀 이따가 윈도우도 얘기해 볼게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